한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한 도시,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와 얽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가죠. 달성서 씨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볼게요. 여러분, 달성서 씨 들어보셨죠? 그럼 대구서 씨는요? 이름은 다른데 같은 고장을 뿌리로 삼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 두 가문 같은 집안일까요? 아니면 다른 집안일까요?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신비로운 탄생설화부터 시작해서요. 한 인물의 정말 고귀한 희생을 거쳐서 위대한 가문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유산도 직접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지명에 있습니다. 달성이라는 이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구의 옛 이름이거든요. 이 단순한 사실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보시면 두 가문은 공식적인 시조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뚜렷하게 나뉘는데요. 한쪽은 조상의 터전, 그러니까 대구에 쭉 뿌리 내리고 살았던 향파, 쉽게 말해 지방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한쪽은 나라의 정치 중심지, 수도에서 활약했던 경파, 수도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지역 기반 세력과 중앙 정치 세력으로 갈라졌던 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갈래가 결국엔 하나의 공통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그 공통의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시간을 아주 멀리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는 인물, 바로 서신일입니다. 서신일, 이분은 거의 모든 서씨 가문의 도시조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서씨의 근원이 되는 시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정말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시작돼요. 전설에 따르면요, 어느 날 서신일이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를 구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신이 나타나서 네가 구해준 사슴이 바로 내 아들이었다. 그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꿈을 꾼 뒤에 80세가 넘도록 아이가 없던 서신일에게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이 아이가 바로 가문의 대를 잇게 된 거죠. 이런 자비로운 정신이 그냥 전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내력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서침을 만나보시죠. 이 서침의 이야기는 달성 서씨 가문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당시 세종대왕이 국방을 위해서 달성, 그러니까 서씨 가문의 터전이 꼭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보통은 망설일 법도 한데 서침과 가문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소중한 땅을 나라에 바칩니다. 세종대왕이 너무 고마워서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니까 서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벼슬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대구 백성들이 내는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의 인품에 감동한 세종대왕이 그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자리에 회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령이 300년이 넘은 이 나무는 오늘날까지 서침나무라고 불리면서 지금의 달성공원을 지키고 있죠. 한 사람의 사심없는 행동이 이렇게 수백 년을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된 겁니다. 서침이 이렇게 쌓아 올린 청렴하고 고결한 명성은 가문의 아주 단단한 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그의 후손들이 조선 역사에 정말 눈부신 업적들을 남기게 되죠.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라는 분은 무려 6명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했고요. 중기에는 서성이 살인파의 핵심 인물이 됐고 그의 후손들은 영의정, 좌의정 같은 최고위직에 오릅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요. 이 가문에서 영의정이 9명, 학문의 최고 영예인 대제학이 6명, 심지어 왕비까지 배출하면서 명실상부 조선의 3대 명문가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분들의 영향력이 단순히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학, 과학,
예술 전반에 걸쳐서 정말 깊고 넓은 문화적 유산에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지성과 문화 발전의 심장부에 바로 이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가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고요?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는 비록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의 아주 오래된 뿌리에서 나온 같은 가문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구에 남았던 향파가 오늘날의 달성 서씨가 된 거고 수도 서울로 가서 활약했던 경파가 대구 서씨가 된 거죠. 같은 나무에서 뻗어나온 다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2015년 인구조사를 보니까요, 무려 40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자신을 달성서 씨라고 밝혔습니다. 와, 신라시대 한 인물에서 시작된 핏줄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굳건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의 유산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구에 가시면 직접 볼 수 있어요. 서침이 기증했던 바로 그 땅.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가 된 달성공원,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서침나무, 또 가문의 학문적 전통을 잇는 구암사원이나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대한 서문시장까지 곳곳에 그들의 역사와 봉사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달성서 씨의 이야기는 한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희생과 학문, 그리고 봉사라는 가치로 쓰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세대는 먼 훗날 어떤 유산을 넘기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될 테니까요.